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G on AWS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사업개발팀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연에서 보셨듯이 ESG 중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환경 분야인데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환경 이슈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면서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블랙록은 2019년, 2020년 ESG 주제별 주주관여 활동을 살펴봐도 환경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300% 다른 지표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이면서 기후변화 중에서도 탄소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 운용사에서 CEO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이슈인 넷제로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후대의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지구 환경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가 곧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고 기업의 자발적 조치나 사회 공헌 활동에만 막힌 채 그냥 두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G 이슈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엔 재무적인 비용으로 나타나고 이게 곧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서라든지 강제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게 하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이크 선이 나와가지고 아. 이걸 다시 고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연 씨 불러. 다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 네. 그냥 매니저님 전기 테이프 찾았어요. 네. 이거 정면으로 바라보시죠. 네. 여기 머리가 네. 이렇게 일부러 넘기신 건가요? 이쪽으로 넘기신 건가요? 마이크 때문에. 아, 이게 보이네. 우리 한국을 뽑기 나서 네네. 아, 몰랐어요. 네네네. 몰랐어요. 너무 네. 너무 티나게 보여요. 아, 네. 저희 이쪽에 보면 네. 프로바퀴에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자시는 네. 어깨에서 돌아. 아, 몰랐어요. 조금만. 이건 보이려나? 여기. 이거 보여요? 여기? 잠깐만요. 손 떼봐. 안 보이네. 괜찮을 것 같아. 잠깐만. 뒤에 이걸로 할까? 네네. 시원찮게 놓는 것 같습니다. 위에다 얹으면은 저거야. 다 떨어져. 아니, 새로 붙여.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 여기가 붙어야 돼? 여기 고정시켜야 돼. 완전히 됐어요?
혹시 몰라서. 이 정도면 괜찮아. Just in case. 못 나올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다시 해볼까요?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다시 큐사인 드릴게요. 네. 네, 준비되시면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G on AWS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사업개발팀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셨듯이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환경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을 하면서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월가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블랙록은 2019년과 2020년 ESG 주제별 주주 관여 활동을 살펴봐도 약 300%에 가까운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에서의 증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이고 이를 막기 위한 탄소 자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운용사의 CEO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물론 호재들의 어린 세대들을 위하고 지구 환경을 적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가 곧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고 이전처럼 기업의 자발적 조치나 사회공헌 활동에만 맡긴 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이슈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재무비용으로 나타나고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모든 기업에 크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는 TCFD와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ASB라는 이런 두 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자면 탄소 공격세가 2023년 도입이 될 경우에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억 3천만 달러를 탄소 국경세로 지불을 해야 하고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약 1조 8천억을 탄소 국경세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환경 오염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수익 과정에서 관세로 조정을 해서 탄소 규제를 막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소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프 베조스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방대한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도 이런 물적 인프라를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힘든 도전이지만 우리와 같은 회사가 이걸 도달한다고 약속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리 기후 협약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에선 이를 앞선 10년 앞선 204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마일스톤인데요. 204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통 파리 기후 협약의 경우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는 모든 비즈니스 운영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AWS 데이터 센터의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에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배송의 50%를 탄소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아마존의 넷제로 전략인데요. 크게 8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징, 컬처, 그다음에 교통수단,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그다음 서플라이어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또 홀푸드와 같은 거대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계속 합병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사업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회사가 아마존은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또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또한 홀푸드와 같은 대형 회사를 인수합병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업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런 탄소 배출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에 초점을 두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용한 방법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한 상향식 뷰와 그 다음에 이를 드릴 다운할 수 있는 하향식 뷰를 2가지 섞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분석을 하기로 합니다. 과학적 모델에 기반한 탄소 배출 모델링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LCA와 EIO라는 학문적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원자재부터 수명 주기까지 다하는 기간까지 탄소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코노믹 인풋 아웃풋이라는 실제 재무 원장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배출량을 환산합니다. 회사 전체의 가장 큰 탄소 배출 핫스팟은 교통, 포장, 전기, 그리고 장치가 있었습니다. 제품이 이제 아마존 창고에서부터 배송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풀필먼트 센터에서 실제 고객에 전송되는 전 과정을 탄소 배출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모델은 그 탄소, 연료 유형, 차량 유형 및 경로의 중요한 동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봤을 때 항공기의 경우에 운반 비율은 굉장히 적었지만 가장 큰 탄소 배출의 핫스팟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네트워크를 나눈 것은 각 네트워크별 담당자들이 이 목표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눠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향식 뷰를 또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탄소 기록 배출을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고객들이 생각하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은 패키징이었습니다. 과대 포장이 되어 올 경우에 고객들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 분석한 결과는 당일 배송을 하면 할수록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당일 배송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탄소 배출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한 고객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패키징의 경우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를 인수를 하였는데요. 아마존닷컴이 배송하는 모든 딜리버리를 전기차로 배송하고자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리비안 차가 전기차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밸류체인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있는 파트너들과 데이터 동의서를 얻게 됩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려면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 자재 조달하는 회사, 그 다음에 물류 파트너사, 그 다음에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에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투엔드로 탄소 배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사 부분인데요. 이제 아마존에서 알렉사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알렉사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생애 주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계 제조에서부터 배송, 그다음에 수명을 다하는 데까지 전 사이클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파악하는 곳은 파악한 부분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즉 그 에코
그 디바이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신제품에서는 전원 버튼을 추가를 해서 아무리 그 코드를 꼬아 놓아도 전원 버튼을 꺼두면은 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에서부터는 그런 전원 모드를 추가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를 하였고요. 또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 에코가 사용하는 전기와 동등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풍력 및 태양력 농장을 건설하고 가전업체 최초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가장 원하는 그런 배송을 시켰을 때 집에 빨리 가서 내 거를 뜯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에서도 이러한 그 포장에 대한 경험은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객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키징은 아마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많은 챌린지를 얻게 됩니다. SNS에서 이제 아마존이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과대 포장에 대해서 고객들이 많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패키징 팀의 목표는 이런 과대 포장을 막고 또 제로 탄소화를 맞추면서 이런 고객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풀필먼트 센터인데요. 저희는 연간 100억 개 이상의 출하량과 수백만 개의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의 풀필먼트 센터 중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말 큰 회사이고 보통의 다른 전통 리테일과는 다른 규모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엔지니어라든지 산업 디자이너들이 필요를 하긴 했지만 아마존이 생각하는 것은 이 머신러닝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일이 이런 위험이나 용량을 확인하는 대신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제 대부분의 상품을 그 전에는 박스에 담아서 배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는데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 69%가 박스에 담겨져서 배송을 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제품의 카테고리 규칙을 이용해서 배송 방법을 결정을 해왔습니다. 의류와 같은 것들은 이제 부드러운 소재들은 이제 종이봉투에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이제 정말 보호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박스에 넣어서 배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런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면서도 포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AWS와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AWS의 머신러닝이 아마존 세이지메컨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솔루션 프로젝트를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몇 년간의 이런 머신러닝 툴이 포장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에 32%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편 봉투는 박스보다 75% 더 가벼우면서 운송 트럭에 박스보다 40% 적은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을 우편 봉투만으로는 배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제품은 우편봉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구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머신러닝을 훈련을 시키고 안전하게 발송해서 고객 문간에 도착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초기의 저희 패키지 최적화 모델입니다. 저 고유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기 패키지의 최적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패키지의 유형과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송 과정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액션 피규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카테고리를 저희가 처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편 봉투에 포장하도록 저희가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액션 피규어가 이렇게 처음에는 포장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봉투에만 포장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이게 인형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이 12달러짜리 펑코라는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에 대한 이제 매니아층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니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포장 박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 박스를 뜯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피규어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에 되게 자신감과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어서 박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조사에서 포장 박스 자체가 매우 얇다 보니까 우편봉투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니까 많이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종이로 배송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수백 명의 그런 고객센터의 전화 콜과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마존은 이 문제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이 인형을 박스로 포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SNS나 그다음에 리뷰, 아마존닷컴에 달린 리뷰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박스로 포장하는 것을 변경을 하였는데요.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아까 보신 펑코우먼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원더우먼인데요. 그래서 원더우먼 같은 그런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머신러닝 모델이 이런 수백만 명의 고객 리뷰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포장 방법을 이제 박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존과 같이 정말 이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게 효과적인 솔루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데드풀의 밤로스인데요. 특히 밤로스가 인기가 많이 없는 모델이어서 되게 소량으로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제품의 손상 이슈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안 좋은 경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에 이를 적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220 노드와 320 테라바이트에 의한 초대형 그 레드시프트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SNS 게시물, 그다음에 상품 교환, 고객 리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수집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포장 방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WS 프로서브 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 솔루션 아키텍트와 함께 이 지속 가능 포장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고요.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는 아마존의 자체 엔지니어링 팀에서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클렌징하고 마이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억 개의 상품을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십억 개 고객 출하량과 다양한 채널의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아마존 팀에게 전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펑코라는 피규어를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머신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 펑코라는 키워드와 not 키체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키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편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키체인이 아닌 것들은 박스로 해서 보호를 해야겠기 때문에 펑코와 이런 키체인을 머신러닝 모델들이 공유해서 키워드를 알고 그래서 이 패턴을 감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자연스럽게 이제 패턴을 감지하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밤로스와 같이 데이터가 적은 것들도 예측 불가능했을 수 있었지만 이런 머신러닝의 모델의 훈련을 통해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는 인형은 유니콘 인형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봉투 배송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제품의 뭐 그냥 장난감 이런 제품 종류별로 결정을 하였다면은 머신러닝 사용 후에는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항목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게 된 다음에는 제품의 송산율이 5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머신러닝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불과 몇 주 만에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제품인지, 그 다음에 제품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패키지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모델까지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전혀 포장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제품을 위해서 박스 포장을 아끼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렵에 이제 기계 학습 도구를 사용해서 포장 혼합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상자 사용이 69%였지만 지금 42%까지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는 물량을 많이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봉투 같은 경우에 차량에서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적다 보니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아까 보셨듯이 제품에 손상이 나게 되면 콜센터에 정말 많은 전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을 반품하는 률 자체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패키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마존 팀에서는 이 패키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AWS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실제 출시할 제품, 가상 제품의 패키징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의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기압 평가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포장 유형을 다양한 제품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테이프나 끈 이런 품질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박스 무게만 5%를 가볍게 해도 50억 개 이상의 배송 비용의 쓰레기를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풀필먼트 센터 보셨듯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속도, 그다음에 낙하하는 이런 높이 등을 이제 단점이 뭐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좋은 솔루션을 다른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AWS를 통해서 다른 제조 고객들도 그런 포장, 혹시 또한 이커머스 같은 데에서 포장을 할 때 그런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을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가상 테스팅은 폐기물도 줄일 수 있고 손상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마존의 경우에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서 혁신적인 패키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파트너들과 입증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저희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P&G의 이제 타이드라는 이제 세제 회사와 협업을 해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de is an incredibly iconic brand. It's been around for almost 75 years, almost as long as washing and machines has been a thing for consumers. Most of us visualize products as shelf. That's just what we picture is a shelf version of a package. And I think the world we're evolving to is one where people buy things online. We work with our partners, like Amazon, to develop a format that's uniquely suited for this new world. We actually took a step back and we said, if we were going to start from scratch, how would we do it? We looked at, could it be something that people pick up and pour? How does the spout need to interact? How do we actually get it into a cubed design so that it requires less space? And so we set out to go from bottle to this box. If we could switch everybody who buys that equivalent bottle to the EcoBox, we can save enough plastic to cover 5,000 football fields each year. It's a little bit more than 1,400 tons of plastic. It's 30% less water, but it delivers the same cleaning. This has been designed specifically to ship in its own container, so we do quite a bit of rigorous testing. We've been collaborating with Procter & Gamble for multiple years, and my hope is that it inspires not only other brand partners, but the entire industry to think differently about packaging and do it in a sustainable way. The fact that it has less water, less plastic, and it needs less secondary packaging to ship it to a consumer. All these things help our customers, but also help the environment.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보시면은 P&G 타이드사가 저희와 협업을 해서 패키징을 혁신을 했는데요. 이렇게 혁신한 패키징은 저희가 66%라는 부피와 그다음 무게를 줄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감소된 66%에도 불구하고 타이드의 세제 용량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공급했지만 66%라는 무게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타이드의 사례 말고도 헤스브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헤스브로는 이제 장난감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저희가 아마존에서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체 이제 제작한 장난감의 박스도 있었고 그 박스 안에 또 아마존에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객이 장난감을 받아봤을 때 총 6단계를 이루어져 있는 그 단계들을 다 거쳐서 이 포장을 다 뜯어내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6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장난감이 오는 걸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너무 많은 이 6단계의 포장을 뜯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팀과 협업을 해서 이 6단계의 포장 단계를 다 줄이고자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라는 패키징의 그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총 이러한 패키징 혁신을 통해서 패키징의 쓰레기 양 자체를 25% 감소를 시켰고요. 또 13억 개의 박스를 저희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미국에서 가장 크게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100%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게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시애틀에 있는 아레나입니다. 원래 이제 세계 최초의 탄소 배출 인증 경기장이 될 것이고요. 기후 협약에 의해서 공약한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로 가득 가용이 가능하고요. 위에 보시는 것은 이제 현장에 태양광 패널과 외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는 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물 절약, 그 다음에 경기장 이런 운영을 통해서 폐기물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새로 짓는 헤드쿼터입니다. 그래서 HQ2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2본사의 계획은 고효율 건물 시스템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런 에너지 효율화뿐만 아니라 고효율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인근에다가 태양광 농장을 저희가 건설을 했고요. 이 태양광을 통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전력을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또 건물들을 지을 때 그 자재 운송에 대한 탄소 영향을 더 줄이기 위해서 현지에서 조달한 자재, 그 다음에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저탄소 재료로 한 그런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최고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의 미국 녹색건축위원회 최고 친환경 건물의 인증을 또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 컬처 부분인데요. 컬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외부를 위한 환경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컬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앰베서더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저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WS의 앰베서더 같은 경우에는 AWS 데이터 센터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존과 AWS가 넷제로를 위한 노력들을 보셨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AWS가 다른 고객사들의 이런 서스테이너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객들은 저희가 AWS에서 이런 아마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 그 커스터머들의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 아마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좋은 본보기가 돼서 저희 한국에서도 많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를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15페이지랑 40페이지 두 장표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네, 15페이지.
페이지 처음부터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큐.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저희 밸류체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 전체의 탄소 배출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자재를 전달하는 회사, 그 다음에 물류업체 등 다양한 저희 아마존과 파트너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희가 밸류체인의 엔드투엔드로 탄소 배출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40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준비되시면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에 있는 제2본사입니다. 그래서 HQ2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효율 건물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에는 고효율의 조명 등,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탄소 저감 솔루션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HQ2 근처에 태양광 농장을 건설해서 100% 재생에너지로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들은 자재 운송에 따른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조달한 자재와 저탄소 콘크리트를 포함한 저탄소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또 미국 녹색 건축위원회에서 최고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았습니다.